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보셨다시피 방콕에서 집 구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방콕에 와서 1년 동안 살 집을 계약하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방콕에 한 달 살기든 아니면 1년 살기든 이제 좀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 같은 것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나름의 집 구하는 기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공유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집 구하면서 찍어온 이제 영상들 보시면서 방콕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컨디션의 집을 구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재미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 구하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집 구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에 일하는 목적으로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집이랑 회사의 위치를 좀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학교가 방콕의 중심지, 그래도 중심지 근처이기는 한데, 만약에 방콕 중심지에 살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방콕 집값이 다른 물가는 쿠알라룸푸르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느꼈는데 집값만큼은 쿠알라룸푸르보다 더 비싸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완전 중심지에 살면 좋기는 좋겠지만 제 예산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보통 방콕의 중심지라고 하면 BTS로 연결된 라인들을 중심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일하는 학교가 BTS 라인으로 연결이 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BTS를 타고 인근 역에서 내리면 거기서 또 한 번 버스를 타거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여가지고 저는 그냥 BTS 라인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BTS 라인에 있는 콘도들이 가격이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어차피 학교도 한 번에 가지 못하는데 내가 굳이 가격이 비싼 BTS 라인을 살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BTS 라인을 버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근데 그렇다고 버스만 닿는 위치에 살면은 그거는 제가 평소에 생활할 때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뭐 주말에도 어디 인근에 이제 놀러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버스만 다니면 조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MRT가 닿는 곳 중 학교에 한 번에 버스로 출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혼자 살 거여가지고 스튜디오 타입이나 원베드룸 타입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산은 최대 15,000바트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조금 소소한 것들인데요. 여기 집을 알아보면서 좀 알게 된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집을 보다 보니까 좀 작은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타입 집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 유닛 안에 세탁기가 없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탁은 따로 이제 세탁하는 데다가 맡겨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집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근데 여기가 여름나라고 빨래는 좀 수시로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 안에 세탁기가 있는 거, 이것도 좀 고려 사항에 넣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쿠알라룸푸르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동남아여서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 방향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남아여도 어차피 더운 건 에어컨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낮에는 회사를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조건 해가 잘 드는 집 위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남아에 살았기 때문에 좀 고려해본 점인 것 같은데, 저는 동네도 그렇고 콘도도 그렇고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쿠알라룸푸르 살면서 특히나 두 번째 집, 거기에선 층간소음도 진짜 심했고, 한국 집들은 왜 샤시 같은 게 되게 좋아가지고 바깥 소음이 많이 차단되잖아요. 근데 여기 집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집 자체 그리고 동네 자체가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 구하는 과정들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일단 여기서도 먼저 부동산 사이트들, 근데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방콕 뭐 부동산 어플, 부동산 사이트 이런 식으로 찾으면 뜨는 데들에서 저도 검색을 했고, 저는 지금 보니까 프로퍼티 스팟이라는 곳이랑 디디 프로퍼티라는 곳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부동산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집들을 보고 거기에 부동산 이제 중개업자, 에이전트들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연락할 때
라인, 여기서는 라인을 쓰잖아요.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전화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았어요. 메시지 보내면 반 이상 답이 안 왔고, 메시지 보내서 답이 오는 확률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였고, 근데 그러다가 너무 연락이 안 와서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아 그래? 그럼 너 언제 시간 돼? 뭐 그때 그럼 집 보러 올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더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전화를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전화했을 때 더 빨리빨리 일이 좀 진행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소소한 팁. 제가 집 구하기 전에 저만의 조건, 그리고 집 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한번 보면서 제가 이 집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집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제가 보러 간 첫 번째 집. 여기는 학교에서 가까웠어요. 버스로 뭐 한 15분? 이 정도 걸리는 집이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원베드룸, 그래서 거실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주방 공간도 약간 구획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분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콘도였어요. 지어진 지 1, 2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콘도여가지고 가구 상태라든지 집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뷰가 진짜 좋았어요. 그 짜오프라야 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는 집이어가지고 집에서 보이는 뷰가 진짜 좋았고, 그리고 안방 크기도 꽤 넓고 대부분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이 유닛은 남향이어가지고 해도 되게 잘 들고, 뭐 수납 공간들도 적당하게 있고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같은 콘도의 다른 유닛, 그래서 가구 같은 것들도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집은 가격이 조금 더 쌌는데 집 방향 때문인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약간 꿉꿉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싸기는 했는데 여기가 14,000바, 그리고 그 전에 봤던 그 집이 15,000바이었어요. 뭐 가구 상태는 여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꿉꿉한 느낌이 집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지고 이 집은 그냥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이랑 방이랑 공간 분리가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장점이라고 느꼈고, 또 강이 보이는 뷰. 강뷰가 여기 좀 되게 혹하는 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콘도가 되게 고층 콘도고 퍼실리티도 진짜 좋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짐이 가장 고층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뷰가 진짜 멋있었습니다. 전 짐 잘 이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멋있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용 공간. When is built? Maybe it's 1 year. 1 year. Ah, very new. It's very new. 여기 또 진짜 좋았는데, 여기 약간 공유 오피스처럼 만들어 놓은 데더라고요. 여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사실 조금 혹한 면이 있었습니다. 되게 멋있게 잘 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 여기 수영장이 넓지는 않았는데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40m? 뭐 45m 정도 되는 풀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콘도는 진짜 다 좋았거든요. 저 콘도의 치명적인 단점은 세대수가 진짜 많은 콘도였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는데 1400세대인가 1700세대 산다고 했거든요. 콘도 자체가 크기도 크고 한 층에도 진짜 세대가 많아가지고 저는 좀 가능하면은 세대수가 좀 적고 조용한 콘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어서 이 콘도는 진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버스로 한 20분?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동해야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타입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사이트에서 볼 때도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그 세탁기가 집 안에 없었어요. 여긴 가격은 꽤 저렴했습니다. 10,000밭. 이 스튜디오는 10,000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보다 훨씬 아래였고, 그리고 여기도 오래되지 않은 콘도여서 가구 상태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집 보면은 이게 보이세요? 침대 앞에 바로 TV가 있거든요. 침대 앞에 바로 TV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 거의 그냥 호텔처럼 이제 와식 생활만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다른 공간이 너무 없고 저기에 소파가 있긴 하지만 저 소파는 정말 앞에 테이블도 없고 절대 안 앉을 것 같은 소파거든요. 근데 제가 왠지 이 집에 살면 진짜 침대 위에서 TV만 보는 와식 생활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구조가 근데 제가 봤던 집들은 좀 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도 없었어요. 근데 냉장고는 집주인한테 말하면 놔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는 같은 집의 원베드룸, 같은 콘도의 원베드룸이어가지고 여기는 공간 구획이 좀 돼 있어서 아까 그 스튜디오처럼 와식 생활을 하는 건 면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냉장고 크기. 냉장고 진짜 너무 작아서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았고, 원베드룸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세탁기 없다는 게 이 집은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베드룸은 그렇게 싸지도 않았어요. 원베드룸은 한 13,000밭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도 이런 식으로. 이 집은 근데 가격이 조금 나쁘지 않아서 사실 세탁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한번 고려해봤을 것 같은데 이제 세탁기가 없는 게 저한테는 조금 큰 단점이었어요. 여기도 짐은 뭐 꽤 큰 편이었고 짐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인 세탁소가 콘도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 근데 여기 사실 수영장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흥미 떨어져가지고 수영장을 제대로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공용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 여기는 원베드룸 구조였고요. 이 집은 조금 수납 공간이 많아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좀 허수인 면들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는 수납 공간이 좀 많아 보였고 세탁기가 이제 주방 공간 쪽으로 붙어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거실 공간 뭐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여기도 좀 새 집이어가지고 가구들이 다 새 거였고 이 집은 다 제가 입주하면 첫 입주자가 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층은 아닌데 앞에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시야가 막히지 않는 게 조금 좋은 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쪽이 안방 공간. 안방 공간도 방 공간도 그렇게 작지는 않죠. 그리고 방 뒤로 이제 그 발코니가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유닛 하나를 더 봤거든요. 근데 이 콘도는 조금 특이한 게 가구들을 그냥 다 콘도 단위로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파도 다 똑같이 생기고 침대도 다 똑같이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전 같은 것들만 집 주인이 선택해서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도 TV가 없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입주하면 TV는 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고 여기는 침대는 킹베드. 그리고 이렇게 장이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여기는 집 구조는 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เล็กๆน้อยๆที่ดีเพราะไม่ชัวร์ไงฮะคืออย่างทีวีก็คุยกับแฟนอยู่แล้วแฟนก็บอก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용 공간. 여기도 수영장이 꽤 길었습니다. 제 생각에 한 40m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수영장이 꽤 길었고 그리고 이 콘도 되게 좀 특이한 게
공용 공간이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작은 게 아닌 게 한 3, 4층마다 하나씩 공용 공간이 계속 있어요. 3, 4층마다 계속 이제 여러 개가 있는, 작지만 여러 개의 공용 공간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 콘도는 예산 안에도 들어왔었고, 세대수도 그렇게 많진 않았었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출근하는 거리가 뭐 한 집에서 집 도어 투 도어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이제 위치였거든요. 사실 저는 이 콘도들 말고도 한 2개 정도를 더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 콘도들은 특별히 특징이 없는, 앞에 보여드린 콘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뺐고 제가 3개 콘도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콘도는 어디이신가요? 여러분의 최애 콘도가 어디인지 한번 댓글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제가 이후에 집도 좀 정리가 되고 좀 꾸미고 나서 한번 룸투어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제가 이 세 집 중에 어떤 집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막상 살아보니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집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